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잃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흑해에서 완전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했던 흑해 함대가 괴멸되고, 그리고 그 흑해를 연하고 있는 이 나토 국가가 있죠.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 중에서도 루마니아는 이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그냥 남일이 아닌 이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루마니아가 이지스 어쇼를 설치를 해서 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선제 요격하는 전진 기지가 됨과 동시에 잠수함까지 구매를 한다고 하는데, 이 잠수함이 흑해함대에 배치되어 있는 러시아 키로급 잠수함보다 훨씬 성능 좋은 잠수함이라는데, 러시아 정말 어렵게 됐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강의 저고도 방공 시스템 판치르, 그리고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강의 저고도 고속 장거리 침투 폭격기라고 주장하는 수호이 34M 풀백, 둘이서 싸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둘 다 러시아군이에요. 팀킬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5가지 이 단신 알려드릴 텐데요. 미국군의 전기 항공기 초도 비행부터 시작해서 영국이 템페스트 전투기 시제기를 5년 안에 등장할 것이다. 이게 템페스트가 6세대 전투기죠. 그러면서 영국이 우리 KF-21하고도 협업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관련 소식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군이 단거리 이착륙 능력에 소음도 거의 내지 않는 전기 모터 기반 소형 항공기 베타 알리아의 첫 시험 비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과 의료 수송 임무에 투입한다는 계획인데, 과연 세계 첫 전기 항공기 실전 배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중국이 스웨덴의 스텔스 잠수함 A26을 모방해 개발한 039C형 AIP 잠수함 초도함을 취역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이라고 주장했던 이 잠수함, 조만간 오키나와 열도 인근에서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KF-21 초도 비행이 이루어진 지금까지도 개발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이번에는 고가의 대형 수송기 A400M 2대를 구매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기술만 빼먹으려는 인도네시아를 서둘러 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포항급 초계함 순천함으로 활약하다가 지난해 페루 해군에 기증된 초계함 기세함이 림팩 훈련 중에 기관부에 화재가 발생해 무려 6시간 가까이 불탔다는 소식입니다. 2명의 중상자가 발생해서 하와이로 후송됐다는데 폐선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과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합의한 영국이 6세대 전투기의 시제기를 5년 이내에 띄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본격적인 체계 개발이 예상보다 빨리 시작된다는 의미인데, 과연 얼마나 빨리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기세함, 우리 순천함이죠. 순천함이 작년에 퇴役 후에 작년에 페루에 기증됐는데, 그걸 1년간 쓰다가 이번 림팩 훈련에 페루가 이 기세함을 림팩에 참가를 시켰는데, 좀 노후된 함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좀 가혹한 훈련이라서 그런지 기관부에 화재가 발생했고, 그 기관부의 화재로 인해서 2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6시간이나 불이 탔다고 하면 사실 기관 다 탔다고 봐야죠. 못 쓴다고 봐야죠. 그래서 폐선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무쪼록 더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쓰다가 기증을 한 지 불과 1년 남짓 돼 이런 큰 사고가 발생해서 좀 찝찝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영국이 템페스트 6세대 전투기 개발하는데 일본하고 같이 개발하기로 최근에 합의를 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KF-21이 첫 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에서 KF-21하고도 협업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KF-21이 단계적으로 발전하는데, 지금 블락 1, 블락 2 이렇게 나오면서 스텔스 전투기로 가지 않습니까? 이 스텔스 전투기 갈 때 무인기하고도 같이 협동 전투하고, 그리고 이 지상 장비 또 우주 또 다른 전투기들하고 협동 네트워크 시스템 해서 완전히 6세대 전투기에 준하는 그런 전투기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템페스트하고 협업하자, 이게 KF-21 빼고
이 기체 빼고 템페스트로 가자. 이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우리는 KF-21 그대로 가고 일본하고 영국은 템페스트 가고 그렇지만은 여기에 들어가는 이 각종 이 6세대 전투기를 충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 그 소프트웨어 코딩 작업이 제일 돈이 많이 든다고 하죠. 그걸 같이 하자. 그러면 우리도 어차피 해야 되는 그 코딩 작업을 나눠서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개발비를 들려고 했던 것보다 3분의 1 정도에 할 수 있고 그들도 또 영국도 돈을 또 절약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기술도 같이 또 보탤 수 있고 하니까 서로 좋지 않냐라는 건데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보고 이걸 받아들여서 우리는 그 절약된 돈을 다른 곳 그러니까 저는 6세대 전투기로 가려면 내부 무장창도 지금 너무 작죠. 그래서 덩치를 좀 더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체 재설계하는 비용으로 전용을 하고 그리고는 여기 영국과 일본과 협업해서 소프트웨어 부분을 가다듬는 이런 작업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 소식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들이면 청천벽력의 소식입니다. 흑해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는 루마니아가 프랑스제 고성능 AIP 잠수함을 구매한다는 소식입니다. 나토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과연 러시아가 잠잡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루마니아 정부가 프랑스와 잠수함 및 해상작전 헬기 구매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최근 구매 의향서에 서명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고 루마니아 현지 TV 채널 안테나3가 현지 시각 7월 19일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지난 7월 15일 프랑스 대표단과 접촉해 스콜펜급 잠수함과 해상작전 헬기 구매 의향서에 서명하고 프랑스 정부, 나토 등 유관 기관과 잠수함 조달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이번 잠수함 도입 추진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교훈에 따른 것이라면서 잠수함 조달은 나토에서 지원하는 국방혁신가속기금을 보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가 세 척을 조달 추진 중인 스콜펜급은 수중 배수량 1900톤급의 AM2000 모델인데요. 이 잠수함은 프랑스 고유의 메스마 AIP 시스템을 사용해 최대 50일간 작전이 가능하고 최대 자망 심도가 300m에 달해서 흑해에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세 척의 스콜펜급을 조달할 경우 성능면에서 크게 열세인 킬로급 잠수함들로 구성된 러시아 흑해 함대의 수중 전력은 단숨에 10세에 처하게 되는데요. 루마니아를 고성능 AIP 잠수함으로 무장시키려는 나토의 시도에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 나발이 자기네들이 독자 개발해서 지금 해외 판매용으로 만든 게 스콜펜급 디젤 AIP 잠수함이죠. 이거 지금 브라질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구매를 했는데 지금 루마니아도 한다는 겁니다. 흑해가 수심이 의외로 좀 깊은 곳이 있어요. 한 2200m 최대 수심이 흑해인데 여기에서 300m까지 내려갈 수 있다. 굉장히 강점이죠. 단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 흑해 함대 킬로급 잠수함 250m가 이제 자망 심도예요.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더 조용하고 그리고 더 오래 물속에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잠수함이 루마니아의 세척이 전력화되면 흑해 함대 완전히 그냥 잠수함 전력은 나토가 역전해버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과 함께 NH-90 대잠 헬기를 패키지로 지금 프랑스가 제안을 했더라고 해요. 그래서 루마니아가 자금이 좀 부족하니까 나토에서 국방혁신기금 좀 보태주고 그리고 프랑스가 또 차관도 좀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루마니아가 한다고 하는데 러시아는 정말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서방 세계의 공적이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조종사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참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통해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공중위협도 차단할 수 있는 최강의 방공 시스템과 그 어떤 방공 시스템도 뚫을 수 있는 최강의 전폭기가 맞붙었다는 소식입니다. 결과는 팀킬이었습니다.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루안스크주 서부 알체프스크 인근 상공에서 러시아군의 최신의 전폭기 수호이 34M 풀백을 격추시켰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리통이 현지 시각 7월 19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으로 7월 18일 아침 발생한 이번 사건은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제2군단 방공예단이 대공 경계를 맡고 있던 알프세스크 인근에서 벌어졌는데요. 이곳은 돈바스 전장의 최전선인 포파나야 돌출부 경계선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45km 떨어진 이른바 안전공역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로스토프스카야 주에서 발진한 수호이 34M 전폭기는 전선의 바흐무트 방면의 우크라이나군 하이마스 포대에 대한 공습 임무를 받고 알체프스크 상공을 지나고 있었는데요. 이 기체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군 진지에서 날아온 지대공 미사일에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추락했습니다. 수호이 34M 전폭기를 격추한 것은 러시아가 이번 전쟁 기간 중에 루안스크 군에 공유한 판칠 S1 야전 방공 시스템으로 추정되는데요. 오신트 소식통들은 추락 지점의 파편에서 기체 번호 RF95890이라는 숫자를 확인해 이 기체가 이달 초에 처음으로 러시아군에 인도된 수호이 34M 신품 기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군이 130여 대를 보유 중인 수호이 34 풀백은 러시아판 스트라이크 이글, 러시아판 아드바크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러시아 최강의 장거리 타격기로 선전된 기체인데요. 저공 침투가 가능한 첨단 장거리 타격기라는 타이틀에 맞지 않게 미국제 상용 GPS 수신기를 항법장치 대용으로 사용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식별되면서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격추된 수호이 34M은 기존 수호이 34를 환골 탈퇴시킨 최신 개량형으로 러시아군에 이제 막 배치되기 시작한 기체인데요. 그 어떤 방공망도 뚫을 수 있다던 수호이 34M이 그 어떤 공중 위협도 막을 수 있다는 판치르에게 당하면서 러시아 무기체계의 창과 방패의 모수는 이제 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호이 34M, 수호이 34를 완전히 또 현대화 개량한 그런 기체인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군에 배치되기 시작했고 지금 추락한 기체는 정말 놀랍게도 배치된 지 3주 됐답니다. 정말 뭐 완전히 그냥 아예 시트 비닐도 뜯지 않은 그런 최신 신품 기체를 이렇게 허망하게 날려버렸는데 그 날려버린 대상은 바로 아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한스크 군이 사용한 그 판칠 S1 그것도 최신 무기죠. 그리고 이것도 최신 무기죠. 그러면 당연히 최신 무기는 IFF 피하 식별 장치가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작동이 안 됐냐. 저는 뭐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피하 식별을 못하고 그냥 쏴버렸고 당연히 뭐 조준당한 상태에서는 전투기가 이길 수가 없죠. 미사일을. 그래서 위치가 루안스크시에서 조금 더 나가서 여기에서 지금 추락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황당하고 또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국방TV를 통해서 수호이 35 한 대 격추된 그 정황을 또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군은 자기네들이 격추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분석한 오신트 소식통들은 아니다. 남쪽에서 미사일 날아왔으니까 이거 러시아군 미사일이 격추된 거야. 라고 지금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 미사일이 남쪽에서 날아와서 러시아군이 격추한 게 맞다면 이틀 연속으로 수호이 34M 그리고 수호이 35 최신 기체가 아군의 팀킬에 의해서 격추된 이런 어마어마한 비극이 러시아에게 펼쳐졌는데 야, 참 이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아군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방패가 이겼습니다. 수호이 34M 3주 된 거 하이마스 때리러 가다가 하이마스는 잡지 못하고 아군 미사일에 격추되어 버렸습니다. 황당합니다. 러시아 어쩌나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